UMCTV 전용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26일) 저녁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사가 임상실험 중인 코로나 백신 실험이 지금까지 사망률이 가장 많은 연령대인 노년층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26일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노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서 모더나 측이 실험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56세부터 70세 사이의 성인 10명과 71세 이상 성인 10명이 참여했습니다. 모더나는 이들에게 백신 누보 물질을 28일 간격으로 100마이크로그램씩 2차례 투여한 결과 참여자들에게서 모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와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을 맞은 자원자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많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투약받은 일부 참가자에서 피로와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지만 대부분 이틀 안에 사라졌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아직 의학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중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모더나는 미국 국립보건원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NIAID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만 명 규모의 3상 임상시험에 착수한 모더나는 미국 정부와 15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지난 8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백선엽 장군에게 막말을 늘어왔던 광복회 회장인 김원웅 회장에게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구하신 분이라며 김 회장의 발언을 정면 반박과 주의를 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6.25 전쟁 당시 고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폄하한 김원웅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 고인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분이라며 정면 반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보훈단체를 총괄하는 국가보훈처도 이날 김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1차로 구두 주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보훈부처들이 동시에 김 회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국방부는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고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다며 고인은 국군 최초 사성 장군으로 육군 참모총장을 이회 역임하면서 군과 한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웅 회장의 발언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김 회장은 지난 17일 6.25 전쟁이 나자 백 장군은 육군 1사단에 안 나타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형감이라고 했습니다.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낸 것에 대해서도 북한군의 핵심적인 전력은 미군이 전부 다 포로 쏴서 죽였고 백 장군은 그냥 진군을 한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일제 빌부터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육군 참모총장이 됐다며 현실과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일부가 일본군에 몸담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과를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들이 6.25 전쟁에 참전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낸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 회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에 1차 구두로 주의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박 처장은 14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김 회장이 단체 간 충돌을 야기하거나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구두 경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 회장과 일부 여당 의원이 백선엽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백 장군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되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며 함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현충원 안장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고인의 공적과 현행 법령을 고려한다면 현충원 안장은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열풍같이 퍼지고 있었던 지난 7월 미국 부동산은 신규 주택 판매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지만 미국 경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제로금리 기조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5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날 공개된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조정한 결과 연 90만 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6월 연 79만 천 채와 비교했을 때는 약 13.9%, 전년 동기 대비는 약 36.3%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중서부에서 판매량이 전월 대비 58.8% 급증하면서 연 12만 7천 채를 기록했고 북동부에서는 23.1% 하락하면서 연 4만 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은 각각 13.0%, 7.8%의 판매량 증가를 보였습니다. 신규 주택의 중간값은 전년 동기 대비 7.2% 올라 33만 600달러, 평균값은 4.7% 올라 39만 1,3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달 말 분양 가능한 새 주택은 총 29만 9천 채로 지금과 같은 판매량이 유지될 경우 4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7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급증한 것은 낮은 차입비와 기존의 주택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월 내내 하락했다가 8월 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여기에 주택건설까지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폭주했지만 7월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높은 수요와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판매량 성장을 돕고 있지만 느린 경기 회복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은 이를 다시 감소시킬 위험 요소라고 분석했습니다. 멕시코만 지역의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허리케인 로라는 3등급으로 급속히 세력을 키운 데 이어 이날 중 4등급으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미 국립허리케인센터 NHC가 밝혔습니다. 멕시코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50만 명이 대피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의 접근에 미국이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단기간에 3등급까지 몸집을 키운 로라는 곧 재앙적 수준인 4등급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남부 멕시코만 지역에서 50만 명이 넘게 대피했습니다. 26일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만 지역의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허리케인 로라는 3등급으로 급속히 세력을 키운데 이어 이날 중 4등급으로 올라설 전망이라고 미 국립허리케인센터 NHC가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등급은 5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클수록 위력이 셉니다. 2005년 8월 말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5등급이었습니다. 로라의 최대 풍속은 이날 오전 시간당 185km에 달했으며 24시간 이내에 70%의 위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C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볼 때 로라가 가공할 수준의 허리케인으로 몸집을 키웠다면서 곧 세력이 약화할 조짐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4등급의 허리케인이 몰고 올 피해는 재앙적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우려했습니다. 정전이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씩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상당수 피해 지역이 최장 몇 달간 거주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전날 텍사스주에서 루이지애나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허리케인의 영향권에 들 이날 낮까지 늦지 않게 대피를 완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로라는 북서쪽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풍과 함께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대부분 지역에 홍수 경보가 내렸고 주말께 미주리주와 테네시주, 켄터키주 등지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당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연예가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으로 유학과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샘 오추리가 국내 여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과정에서 흑인 관련 성적 발언에 동의하는 댓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샘 오추리가 흑인과 관련한 성적 발언에 동해 댓글을 남긴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추리는 지난해 3월 22일 인스타그램에 누나 우리가 오렌지 카라멜 이라는 글과 함께 배우 박은혜와 찍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진에 한 누리꾼은 Cute once you go black, you never go back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는 영미권에서 흑인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기 힘들다는 뜻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댓글에 샘 오추리가 프리치라는 글을 남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치의 사전적 의미는 설교지만 상대방의 말에 동의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라 사실상 성희롱에 동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셉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샘 오추리는 어제인 25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전격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없이 계정을 삭제하면서 샘 오추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샘 오추리가 고정 출연 중인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 하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외국인 측은 논란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 언급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샘 오추리를 둘러싼 논란은 공교롭게도 최근 계속돼 왔습니다. 앞서 의정부고 학생들이 일명 관짝소년단으로 온라인상 화제를 모은 이들의 모습을 패러디해 졸업사진 콘셉트로 연출한 것을 보고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해당 사진과 함께 무지하다, 힙합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였다가 논란을 일으켰고 그는 한국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며 힙합 자체가 한국 K-팝대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줄 몰랐다. 알았으면 이 해시태그를 전혀 쓰지 않았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과거 JTBC 비정상회담 출연 당시 인종차별적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며 역풍에 휘말리고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도 한국의 연예가 소식입니다. KBS TV 인기 프로그래밍 걔는 훌륭하다에서 출연 중인 반려견 행동조련사인 일명 개통령인 강형욱 씨가 녹화 촬영 중계에 물린 사고가 발생해 요즘 반려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례가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KBS TV계는 훌륭하다에 출연 중인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영욱 씨가 프로그램 녹화 도중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KBS는 개 전문가인 강 씨가 사고 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고 이후 치료를 받고 일주일 뒤 다시 녹화를 해 방송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개는 훌륭하다에서 강 씨는 아메리칸 분리종 개의 태도 교정을 의뢰받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서 강 씨는 마운팅을 시도하는 반려견을 피하다 공격을 당합니다. 이날 방송에 나온 아메리칸 분리종은 공격성이 매우 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에서 강 씨는 몇 차례 공격을 피했으나 결국 왼쪽 무릎 부위를 물리고 절뚝거리며 치료를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강 씨가 개에게 물린 직후 놀라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과 함께 고통스러운 표정이 영역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사고 직후 촬영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강 씨는 경상에 그쳤고 감염 방지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면이 방송을 타면서 일부 시청자들은 과연 저런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지를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널 사이트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강영욱이 물리는데 누가 안 물릴 수 있단 말인가? 저런 개는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셧다운 시켜야 한다. 입마개 그리고 줄 등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 시청자들 중에는
개에 대한 공포심을 드러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푸른 산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시청자는 개의 평소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러 간 사람에게도 달려들고 물었던 개다. 결국 개가 물어서 카메라 설치와 카메라맨도 철수하고 결국 스튜디오 촬영으로 대체했다면서 그런데도 개 주인은 사람을 문 적 없다고 한다. 강영욱이 몇 번이나 개 주인에게 사람을 문 적 없냐고 물었는데 없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저렇게 전문가도 물려 병원 가는데 일반인이었으면 대처 잘못하면 급소 물려 사망할 수 있다면서 공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IT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워드 프로그램 중에 사람의 말을 문자로 옮겨주는 기능과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과학기술 잡지인 지디넷이 보도했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의 대화를 문자로 자동으로 옮겨주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25일 지디넷이 보도했습니다. 워드에서 바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으며 미리 녹음된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해 문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글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해당 기능이 서피스 제품군 사용자나 생산성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가입자들이라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문자 변환 기능은 현재 웹용 워드에서 먼저 배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워드 앱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용 오피스 자동 문자 변환 기능은 올해 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영어에 한해 작동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워드 내에서 녹음할 때는 분량 제한이 없지만 별도 녹음 파일 업로드 시 한 달에 5시간 200MB 이하 크기의 파일로 한정됩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동 문자 변환 기능과는 또 다른 새로운 받아쓰기 기능도 발표했습니다. 음성 명령 후 형식을 추가하거나 텍스트 편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웹용 워드와 모바일 오피스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 버전 워드와 매경 앱으로도 올해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문자를 읽어주는 이버시브 리더 기능도 공개했습니다. 애저 인식 서비스에 기반하며 학생 이용자들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때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약간 선선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낮의 온도는 높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물 많이 드시고 야외 활동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